여러분,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나서 샴푸를 한두 번만 했는데 색이 많이 빠져버렸다면 미용실에 클레임을 걸어야 할까요? 자,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비슷한 사연 두 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. 두 분 다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 후에 샴푸를 한 번, 또 다른 분은 두 번 했을 뿐인데 색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. 솔직히 어떤 염색약으로 어떻게 바르고 시간을 얼마나 받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고, 또 사연자님들이 사용한 샴푸가 어떤 류의 샴푸인지 전부 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정답을 알려드리기가 참 애매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두 분 모두에게 재염색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렸는데요. 이게 또 애매한 게 돈을 지불하고 미용실에서 염색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또다시 돈을 주고 염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고 무조건 미용실에 클레임을 요청하고 재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좀 물론 저 역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. 당일날 색이 잘 안 나왔다면 당연히 재시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드리는 게 맞는데, 염색 색깔 잘 나와서 보냈는데 며칠 후에 색이 빠졌다고 다시 해달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흔쾌히 수긍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, 그리고 색이 금방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리를 해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.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사연자님의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사연자님의 사진이에요. 자, 왼쪽이 탈색한 모습, 그리고 오른쪽이 딥블루로 염색한 당일의 사진이에요. 그런데 샴푸 두 번 후 색이 이렇게 빠졌다고 해요. 당일 사진과 샴푸 두 번 후의 사진을 함께 볼게요. 안쪽과 끝머리 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색이 많이 빠진 게 보이죠. 아무래도 딥블루로 염색한 거기 때문에 샴푸 두 번 만에 이 정도 색이 빠진다는 건 당연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진을 보면 이게 탈색 한 번 진행했을 때 모습이고, 이 상태에서 탈색을 한 번 더 하고 두피 쪽에 애벌 염색을 따로 한 다음에 다시 전체 염색을 했다고 해요. 언뜻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딥블루가 전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죠.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. 뿌리 쪽은 고르게 잘 나온 반면 밑에 부분은 약간 얼룩지고 색이 좀 덜 나온 부분들이 보여요. 그렇죠? 네, 이 부분의 색이 금방 빠져버린 거예요. 탈색을 두 번 한 다음 뿌리 부분만 애벌 염색을 따로 했다고 하는데요. 결과로 보면 애벌 염색한 부분만 색이 고르게 유지되고 나머지 부분은 색이 좀 금방 빠져버린다는 결론이죠. 자,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. 뿌리 부분에는 낮은 명도의 염색약으로 발라주고 밑에 부분은 조금 더 높은 명도의 염색약으로 연결해서 발랐을 거라고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. 하지만 이렇게 할 때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 줘야 하는데요. 탈색을 했을 때 윗부분보다 밑에 부분이 더 밝게 빠졌을 때, 이럴 땐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둬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보통 이런 경우는 탈색하고 염색한 손님이 다시금 재시술하러 탈색하고 염색하러 왔을 때, 이럴 때 탈색하게 되면 밑에 부분이 더 밝게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고요.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날 처음으로 탈색을 했다고 해요. 자, 버진 헤어나 톤 다운된 머리에 탈색을 처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거의 대부분이 뿌리 쪽보다 밑에 끝머리 쪽이 조금 더 어둡죠. 오렌지기도 좀 더 많고.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연자분 역시 그런 식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. 그래서 뿌리 쪽이 더 밝으니까 애벌 염색을 하신 것 같고요. 밑에 쪽에는 뿌리보다 색을 조금 더 옅게 염색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. 염색 당일 사진을 자세히 보면 밑에 쪽은 딥블루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사연자님의 모발이 손상이 심해서 남들보다 색이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. 당일 염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그럼 이럴 경우에 미용실의 잘못과 사연자님의 머리카락의 잘못, 과실을 비율로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우선 염색 당일날은 꽤 잘 나와 보였으니까 5대5? 아니죠. 어쨌든 탈색을 했고 위에 애벌 염색을 할 정도였다면 완벽하게 고르게 탈색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얘기인데, 거기에 맞게 염색약 선택을 좀 더 잘했어야 하고요. 자세히 봤을 때 끝쪽이 조금 덜 들어간 걸 알았을 테니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지 못한 미용사님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어쨌든 미용사님의 실수가 조금 더 컸다고 봅니다. 원래 색이 잘 안 먹거나 잘 빠지는 머리일 수도 있지만 당일날 염색된 색깔을 자세히 본다면 염색 시술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저라면 만약 제 고객님이 이 정도까지 금방 색이 빨리 빠졌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염색을 해드릴 것 같아요. 아니,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용사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,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빨리 찾아가야 해요. 이렇게 색이 빠졌을 때 바로 연락하고 빨리 가서 머리 상태를 보여줘야죠. 그래야 미용사 입장에서도 아, 정말 금방 빠지긴 빠졌구나,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카락이 잘못으로 빨리 빠졌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재염색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 밑에 쪽에 더 딥한 색으로 재염색을 했는데도 이렇게 금방 색이 빠진다면 그때는 사연자님의 모발 컨디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.
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클레임을 요청할 때에도 좀 정중하게 차분하게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니까 좋게 말씀하신다면 미용실에서도 아마 선뜻 재염색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. 한 번에 염색을 성공하지 못해서 속은 상하겠지만 다음 염색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 첫 번째 사연자님 사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두 번째 사연자님의 상태는 좀 더 많이 심각한데요. 네, 이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